MMPI 주요 상승 척도상 해석에서 4구 코드는 충동적, 반항적 성격과 함께 과격하고 공격적인 행동의 특징이 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진단명은 반사회성 성격 장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오늘은 MMPI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MPI 같은 경우는 MMPI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고, 보통 1박 2일로 20시간인가 30시간, 30시간일 거예요. 30시간의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간략한 내용과 상승 척도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책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그리고 이거 워크숍에서 받았던 이거, 이런 다양한 교재를 활용을 하시고, 또 임상심리사 교재를 활용하셔서 MMPI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MPI는 전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특히 상담 장면이나 임상심리검사 장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격 검사입니다. 1940년도에 해서웨이와 맥킬린에 의해서 제작된 MMPI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전문가들에게 필수적인 검사 도구로 현재 사용되고 있고, 지금은 성격 분야도 같이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MMPI 구성은 타당도 척도와 임상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MMPI 검사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항이 이렇게 쭉 있는데, 몇 문항이더라? 네, 567문항이 있는데, 예 아니요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성격, 인성 검사니까 인성을 측정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를 보면 이제 타당도 척도와 임상 척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타당도 척도라는 것은 이게 자기 보고식 검사이다 보니까 검사를 응한 사람이 얼마나 일관되게, 신뢰롭게 반응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들이 타당도 척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임상 척도는 성격 부분 아니면 정신병리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도 척도에서 해석하는 것이 일관적이다, 일관성 있게 보고했다라고 검사 결과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인상 척도의 해석들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척도를 좀 보면, 타당도 척도 같은 경우는 무응답, 물음표 척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선 반응 비일관성, 고정 반응 비일관성, 그래서 부인, 트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전형 F 척도, F 척도, 그 다음에 비전형 후반부, 비전형 정신병리, 증상 타당도, 부인 차장도 L 척도, 그다음 교정 척도 K 척도, 그다음에 과대형 자기지시 S 척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부인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자기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상담 장면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전반적인 코드 유형이라든가 사항들을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상 척도는 숫자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0번 척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번부터 시작이 아니라 1번부터 시작입니다. 1, 2, 3, 4, 5, 6, 7, 8, 0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5번하고 0번 척도를 빼면 척도명 자체가 정신병리 진단명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척도명을 부르게 되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호를 0번 척도가 몇 번 상승했습니다, 뭐 2번 척도가 몇 번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1번 척도 같은 경우는 척도명이 건강염려증입니다. 2번 척도 같은 경우 우울증, 3번 척도는 히스테리, 4번 척도는 반사회성, 5번 척도는 남성성, 여성성, 6번 척도는 편집증, 7번 척도는 강박증, 8번 척도는 정신분열증, 9번 척도는 경조증, 0번 척도는 사회적 내향성의 척도명을 갖고 있습니다. 정신분열증 같은 경우 요즘 조현병으로 많이 불리고 있지만은, 요 제작 당시의 정신분열증이라는 정신질환과
확인하기 위한 척도명으로 정신분열증이라는 척도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MMPI에서는 동일하게 정신분열증 척도명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상 장면이죠. 상담 장면이라든가 병원 장면인 임상 장면이라든가 이런 검사를 실시하는 장면에서는 정신분열증 척도가 몇 점입니다 라고 호칭하지 않고 8번 척도가 상승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신질환, 정신병리 진단명하고 혼선될 수 있는 염려가 있으니까 8번 척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MMPI에서 해석할 때 가장 유의할 점은 MMPI 해석의 결과만 가지고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이제 8번 척도 같은 경우는 정신분열증 척도라고 했지만 MMPI에서 처음 제작했을 당시에는 정신분열증이 있는 환자들이 주로 많이 반응하는 문구들이 8번 척도에 모여져 있지만은 이것이 높다고 해서 정신분열증이라고 바로 진단 내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MMPI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병리는요. 그래서 이제 오해 소지 부분들이 있어서 번호로 부르는 부분도 있고, 또 MMPI 한 개만 가지고 해석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심리검사에서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나의 검사 결과만 가지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MPI만 가지고 진단점 평가를 내리게 되면 매우 위험한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만성적인 경우에는 MMP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들은 MMPI만 가지고 판단이 내려지면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자기보고식 검사이기 때문에 호소하는 거거든요. 나 요즘 우울하다고 호소가 많이 하면 입원 척도가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호소를 많이 했다 해서 우울증이다 라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되게 주의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심리검사 해석은 다양한 정보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해석할 시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MMPI 같은 경우 상담 장면에서는 마음사랑에서 이제 해석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상담 오신 분과의 사정을 가지고 이제 검토하는 과정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던가, 아니면 종합심리검사에서는 다양한 다른 검사 도구하고 교차 검증을 통해서 가설을 세워서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심리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MMPI가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MMPI 일반적인 해석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심리검사의 이해 최윤정 의사님께서 집필하신, 이게 임상심리사들이 공부하는 어떻게 보면 바이블 같은 서적인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 참고하게 되면 1단계는 수검자의 검사 태도를 검토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MMPI에 수행한 시간, 그래서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척도별 점수를 검토하게 되고, 3단계에서 척도들 간의 연관성, 인관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맞아. 2번 척도가 우울증 척도고 9번 척도가 경좌증 척도인데, 2번 척도가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9번 척도는 점수가 낮아져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두 개 다 높아졌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불일치에 대한 해석들이 3단계 척도들 간의 연관성, 인관성 분석에서 실시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척도들 간의 응집 혹은 분산을 찾아내서 그에 따른 해석적 가설을 세우는 거고요. 이게 이제 쌍승 척도상 해석이 네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점수가 낮은 것들을 검토하게 되고요. 점수가 낮은 것들이 척도들마다 의미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의미인지를 검토하게 되고, 여섯 번째 형태적 분석을 하게 되고, 일곱 번째 전체 프로파일 형태를 분석하는 7단계를 거쳐서 MMPI를 해석하는 과정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네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해석이 상승 척도상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타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임상 척도 중에서 가장 높은 2개 또는 3가지 척도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높다는 의미는 T 점수가 65점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그럼 64점은요? 해당 안 됩니다. 65점 이상일 때. 그래서 4번 척도와 관련된 쌍승 척도 사항을 살펴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46, 47, 49 척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거꾸로도 이해하시면 돼요. 64, 74, 94. 이제 동일한 거니까요. 어떤 게 더 점수가 높냐에 따라서 4번 척도가 더 높으면 46, 47, 49. 이제 6번 척도라든가 7번 척도, 9번 척도가 더 높으면 64, 74, 94 척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해석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46 척도 같은 경우는 화를 잘 내고 원망이 많고 말다툼을 잘하는 성격으로 일반적으로 사귀기 어려운 유형으로 이제 부부 불화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46 척도가 높다 해서 부부 불화가 높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물어봐야죠. 46 척도가 높아서 이제 좀 대인 관계라든가 그런 게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부부 관계는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부부 불화의 가능성이 되게 높다 라는 가설을 채택을 해서 그걸 검증하는 과정이 해석 과정에서 필요한 거죠. 그 다음 47 코드 같은 경우는 자율성과 수용성의 갈등을 느끼게 되고 충동과 억제의 주기적인 행동의 반복. 그래서 자기 행동을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 비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4번 척도 같은 경우 충동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7번 척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스스로 억제하는 코드가 해당이 되잖아요. 임상 척도가 되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대표적인 49 코드, 이제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대표하는 프로파일 형태가 49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잉 활동적이고 반항적이고 충동적이고 무책임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고 대인관계는 피상적이고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가 형성하기 어렵고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고 만족지원을 하지 못하면 책임감이 없으며 실패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제 49 코드가 해당이 됩니다. 이제 4번 코드라든가 9번 코드가 어떻게 붕붕 뜨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두 개가 되니까는 이제 과활동적인 그래서 이제 자기 충동에 적극적이고 어떤 규칙을 따르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은 코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MMPI에 대한 쌍승 척도상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MMP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더 깊게 하려면 너무 방대한 내용을 공부해야 되고요. 임상심리사를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범위 양으로서는 임상심리사 교재에 나와 있는 분류 정도를 보시면 되고 쌍승 척도 같은 경우 잘 나오는 유형이 몇 개 있거든요. 한 4, 5개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MPI를 어떤 현장에서 사용하신다던가 검사를 실시해야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사랑에서 인증하는 워크샵이 있습니다. 그 워크샵에 교육을 받고 좀 강화됐었나? 자세한 거는 마음사랑에서 자격을 획득한 다음에 마음사랑에다 자격 신청을 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쌍둥이 파파였습니다. 임상심리사 열심히 공부하시고 합격을 기원합니다. 나도 합격해야 되는데